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알입니다. 문화일보와 매일신문이 국민적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한 한국의 투개표 등 선거관리 계획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사설을 잇따라 게재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4.15 총선 후 선거관리의 공정성 의혹이 심각하게 제기된 상황에서도 그동안 대부분의 제도권 언론이 철저히 외면하거나 침묵했던 점에 비추어 상당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 등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사전투표 폐지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해온 애국시민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아직 미흡한 점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압박은 앞으로도 계속돼야겠지만 적어도 종전과는 달라지고 있는 의미 있는 흐름을 지나치게 평가절하하고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또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국내 최대 습관 종합지인 문화일보는 11월 15일 선거 개표 때 수검표 도입하고 다른 의혹 여지도 없애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첫 문장을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동안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전자투개표를 확대해왔지만 내년 총선 때부터는 유관심사가 다시 강화될 전망이다. AI 시대, 아날로그 시대로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투개표 부정 시비와 해킹 가능성, 의심할 여지 없는 공정선거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첨단 기술 도입보다 신뢰 확보가 훨씬 중요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문화일보 사설은 이어서 중앙선관위는 14일 내년 총선 개표 때부터 모든 투표지에 대해 유관심사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국민의힘 선거제도 개선 기구에 밝힌 내용을 보면 현재는 투표지를 분류기 전자개표기에서 정당 후보자별로 나눈 뒤 심사 개수기로 득표수를 센다. 개표 사무원이 개수기를 구동할 때 투표지를 확인하지만 세세하게 살펴보기는 어렵다. 앞으로는 중간 단계에 사람이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수검표를 하겠다는 취지인데 시간은 조금 더 걸리겠지만 감내할 만한 일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선관위는 또 투표지 분류기에 인가된 보안 USB만 인식할 수 있는 제어 프로그램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내부 조력자 도움이 있으면 해킹할 수 있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사전투표 용지에는 현재 QR코드 대신 바코드를 삽입하고 잔여 투표 용지를 CCTV 등이 설치된 곳에 보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한다라고 썼습니다. 문화일보는 사설에서 선관위의 내부 부패와 기강회의 등이 심각하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지난 10월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합동보안점검을 한 결과 선거인 명부 시스템을 해킹해 사전투표한 사람을 투표하지 않은 것으로 표시하거나 유령 유권자 등록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사전투표 용지의 무단 인쇄도 가능했고 개표 결과가 저장되는 개표 시스템을 해킹해 결과 조작까지 할 수 있었다면서 차제 이런 모든 의혹을 없앨 대책도 내놔야 한다라고 사설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 차제 이런 모든 의혹을 없앨 대책도 내놔야 한다. 이렇게 촉구한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사전투표라는 근본적인 문제점 이런 부분까지도 모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전투표 폐지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물론 국민대 법대 이호선 교수가 이미 사전투표가 위헌 여지가 있다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했습니다마는 그 결론이 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과연 현재의 헌법재판소 구성상 위헌 결정을 내려줄지도 상당히 불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투표 폐지 등을 계속 요구해야지만 그렇다고 사전투표 폐지를 하지 않으면 이 모든 대책은 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까지 가버리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외국 시민들은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것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응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 현실도 직시하고, 만약에 선거법 개정이 지금 당장 국회의석 구도에서 가능하지 않다면 현재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종의 투트랙 전략으로 가는 것이 보다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높이는데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방법이라는 점도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일보 사설에 이어서 대구 경북 지역의 최대 지방지인 매일신문의 11월 16일자 논란 많은 투개표 과정 개선, 국민과 정치권 의지에 달렸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일신문 사설은 바로 오늘 나온 사설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 개표 때 투표지를 일일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원이 투표지를 직접 확인하는 사실상의 수개표 수준으로 검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있는 QR코드, 개표 결과 조작 의혹 등 제기된 각종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2020년 4.15 총선 이후 부정선거 의혹이 거세게 일었다. 4.15 총선뿐만 아니라 이후 실시한 재보궐선거에서도 부정 의혹은 끊이지 않았다. 올해 10월 국정원은 선관위, 국정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합동보안 점검한 결과 국제 해킹 조직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법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내부망 해킹이 가능하고 사전투표 및 개표 결과 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외부 세력이 사전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사전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고, 존재하지 않는 유권자를 존재하는 유권자로 등록하는 선거인 명부 변경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근간이다.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들이나 국정원의 합동 보안점검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된다. 선거법이 불공정하거나 투개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면 국민들은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민주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린다. 투표 및 개표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러분, 지금 매일신문 사설이 강조하다시피 정말 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투표 및 개표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너무나도 당연한 선거관리의 원칙이 한국에서는 종종 외면받고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의 제도권 언론과 일부 지식인들은 이런 너무나 당연한 선거관리의 원칙을 외면하고 마치 현재와 같은 선거관리 투개표 시스템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황당하기 짝이 없는 헛소리들을 지금까지 계속 해온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책임은 참으로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일신문의 관련 사설은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투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난색이다. 하지만 선거법 전문 변호사들은 법 개정 없이도 QR코드 사용 금지, 사전투표자가 자필로 본인 인적 사항 기재, 사전투표함 개표일 전까지 이동 금지 및 24시간 CCTV 촬영, 전면 수개표 및 개표 완료 후 무작위 샘플 검정 등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선거 부정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 공정선거를 치르겠다는 국민과 정치권의 의지에 달렸다. 매일신문 사설이 제대로 지적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선거 부정 가능성을 없애야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사전투표 폐지 이 부분이 법 개정이 필요한 거고,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령 무슨 전면 수개표 이런 부분들은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법 개정을 해서 고쳐야 될 부분들은 그렇게 고쳐나가고, 그게 현실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법 개정이 안 된다 이렇다면 법 개정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은 반드시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국민의 신뢰를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당장 내년 총선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 절차가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 호남자유우파 지식인인 이양성 군산대 교수가 이준석의 싸구려 쇼는 끝이 없다라면서 이준석과 그 관련 인물들을 통렬히 비판한 글입니다. 이양성 교수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내기할래. 이준석은 탈당도 안하고 신당 창당도 안한다. 지난 대선 때 안 봤냐. 중대 결심한다고 X를 했던 거.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진짜로 신당 창당할 놈이 저렇게 여기저기 쏘다니며 창당한다고 떠들고 다닐까나. 뜨거운 물은 김이 안 난다. 창당할 사람들은 대부분 정치에 관심 없는 듯하며 창당 안 한다고 잡아떼면서 조용히 다니고 기다리다 담력 있게 깃발을 들겠지. 이준석은 진짜 간신 조고 같은 놈이다. 귀때기 새파란 놈이 고무마개처럼 닳고 달아 유승민과 싸구려 정치인들 따라다니면서 못된 것만 쳐배워 정치판을 더 더럽게 오물판으로 만드는 중이다. 천하용인 싸구려 모둠 한판도 마찬가지다. 체면도 염치도 없는 인간들이 낡을 만큼 낡은 생각으로 정책도 비전도 없이 능구렁이들처럼 공돈이나 바라고 완장이 찰 생각으로 모여다니는 꼬락서니들을 봐라. 심지 굳은 인간들인지. 이준석 오늘은 꼴 같지도 않게 얄팍한 주둥아리로 한동훈 장관 터는 것 봐라. 꼴값도 보통 꼴값이 아니다. 네가 한 장관과 급이 같냐? 핫바드 호소인 이준석이 핫바드는 졸업했냐? 추접의 끝판이다. 무슨 청년 호소인이란 인간이 패기도 없이 눈깔이 살살 굴리며 좌파와 우파 중간에서 간이나 보고 개차반 송영길 출판쇼에 갔으면서 모르는 척 구렁이 담 넘듯 하는 것 봐라. 마속만큼도 안 된 능력에 조고만큼의 간교함. 이제 두고 봐라. 좀 더 지나면 못 이긴 척 대성적으로 어쩌고 하면서 당에 남겠다고 하고 빠질걸. 3번 출마해서 연속 낙선한 인간이 신당 창당한다고? 대한민국 언론도 돌았냐? 저런 무능한 양아치 건달의 허세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끈덕지게 따라다니면서 한마디 할 때마다 붙박이로 다닥다닥 받아 적냐. 이 한심한 기레기 새들아. 김웅이 하는 걸 보면 알지. 송파구민 김웅, 당신은 왜 탈당 안 하냐? 당신은 이준석과 자웅동체 아니냐? 그리고 당신 여기저기 쏘다니며 완장질하고 다닌다며? 얼른 탈당해라. 당신 고향 여수나 당신의 순천고 동문들이 밀어줄 순천에 출마해야지. 이준석, 김웅, 천하용인 등 모두 한심한 인간들이다. 보수라고? 참 기가 차다. 허구한 날 일 잘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장관 헐뜯고 모함해서 제 권력이나 챙기려는 입 삐뚤어진 인간들이 보수라고? 자유우파라고? 가치관도 세계관도 없는 이들이 보수라고? 그러다 개딸들이 권력 장악하면 개혁 어쩌고 하며 총구 거꾸로 돌려잡으려는 것이지. 세복의 말은 모두 개풀 뜯는 소리다. 그들은 민주당을 이롭게 한다. 그래서 민주당 편이고 민주당 에이전트인 것이다. 이양성 교수는 이렇게 이준석과 소위 천하용인 그리고 김웅까지를 아주 싸잡아서 통렬하게 질타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준석을 속말로 빠는 소위 보수 혹은 우파 진영의 지식인 혹은 언론 매체들을 보면 한심하고 기가 찹니다. 도대체 이준석을 빠면서 무슨 보수니 우파니 자유니 이런 말을 할 자격이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군산대 이양성 교수가 아주 통렬하게 질타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